대한민국 의료가 역사 속으로 갔죠. 이제 지금 뭐 정상화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2천 명 계속 정원해서 뽑았고요. 되돌릴 생각 없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 산업의 미래가 없으니 똑똑한 친구들이 외국 나가지 않는다면 전부 다 저기를 하겠죠. 의사를 하려 그러겠죠. 5천 명씩 뽑아 놓으면 의료를 이용하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의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정상화되는 거요.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짓을 했습니다. 의료농단을 하는데 막지를 못했던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의대생들 한 명도 안 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뽑아놓은 애들 반반 쪼개가지고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예전으로 되돌린다. 근데 그 인간들이 할까요? 뭐 어느 사회의 어느 시스템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1970년대 중반쯤일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예산이 좀 남았대요. 예산이 좀 남은 거를 이걸 어디에 쓰나. 그때 한참 뭐 중화학공업 육성하고 뭐 이럴 때인데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북한이랑 비교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이러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병원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는지 어찌 됐든 남는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을 때 이제 김종인 박사가 독일식 의료보험 제도를 얘기를 했고 박 대통령이 그 당시 김학념인가 그 경제기원 장관이 뭔가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자 그랬을 때 옛날 같았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연히 경제기획원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김종인 박사 얘기를 듣고 의료보험 뭐 임자가 한번 준비해 보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1970년, 76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일을 했었던 분이 김종대 의료보험 그 관리공단 이사장 했던 분이 그때 주무 과장이었나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80년. 거의 60년 40년 가까운 거죠. 80년, 90년, 2012, 2020, 4-50년 가까이 일관성 있게 이 의료보험 제도를 쭉 유지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도장 찍었던 게 전국민 의료보험을 통폐합한 거예요. 민간 이게 국가 이게 공무원, 대기업, 군인, 일반 지역 의료보험을 몽땅 합쳐서 지금은 통합해서 가는 거예요. 손볼 게 있죠. 바이탈과의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바이탈과에 좋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이게 문제니까 바이탈과 의료 수가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되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뭐 의료보험료 크게 더 걷지 않아도 지금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만 결정을 하면 바이탈과의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또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하면 일주일이면 해결한다고. 저한테 정권을 주고 일주일만 주면 일주일이면 다 해결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 아는 사람들은 쉬운 건데 사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의사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통해서 국회에 가는 김윤호 의원 같은 사람, 대통령이 시키면 뭐 뭐든지 앞도 뒤도 안 가리고 앉아서 농단을 하는 앞장서는 장관들, 그 밑에서 앉아서 사회주의에 물이 먹어서 의료를 독일식으로 영국식으로 이렇게 의료 사회주의를 꿈꾸는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 일의 결과는 결국은 또 몇십 년 지나면 영국식으로 의료 민영화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한덕수 총리가 의료 민영화 얘기 잠깐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들이 사적 이익을 앞세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렌드로 가게 되겠죠. 일단 의사 수가 많아져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더 혜택을 누리는 거에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배는 고쳐질 겁니다. 환자는 불편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상화 불가능할 겁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험한 운동 하시면 요즘 뭐
정형외과까지는 해결될 거예요. 트라우마는 해결될 겁니다. 이제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 인제 유럽식으로 의료 시스템이 되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환자의 30~40%가 저기 영리병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영국을 제일 먼저 예를 들게요. 영국은 NHS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전 국민의 15% 자기 소득의 15%를 의료세 메디컬 텍스를 내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소득의 18%를 메디컬 텍스를 내요. 그 돈을 다 인제 정부에서 돈을 쥐고 의사들한테 병원에게 돈을 주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의사들은 전부 그냥 거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거의 공무원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갈 때부터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레지던트 교육까지 거의 전부 다 정부 지원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뽑듯이 의대생 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까지 다 인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치한 대로 가야 되겠죠. 뭐 지역에 우선해서 보낼 거고. 예. 그렇게 보내면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무원 나와서 일하는 조직 보셨습니까? 어느 나라나 공무원은 노는 날 노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꾼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잖아요. 노는 날 노는 거예요. 예. 자기들 더 놀고 싶으면 샌드위치 데이에 끼어서 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무꾼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다 놀거든. 그래서 영국의 모든 의사들은 빨간 날 다 놀아요. 그 휴가 1 년에 2 달이야. 공무원이니까 많이 놀면 좋잖아요. 월급은 똑같은데 환자는 적게 볼수록 좋고 환자 많이 보면 입이 아프고 스트레스만 많잖아요. 다 예약 진료예요. 예약을 하면 네. 5 명, 6 명, 10명 넘어가면 "아 이제 예약 그만 받아." 그러는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공무원이 예약 그만 받으라는데. 그만 받죠. 그러니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냥. 예. 감기 걸려서 예약되고 그때쯤 1 주일이면 낫는데 감기 약 먹으면 1 주일, 약 안 먹으면 7 일. 아픈 시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안 가죠. 예. 이러다 보니 불만이 많죠. 대체가 그거를 이제 영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정말 완전히 그 뭐 말기 암 상태예요. 그 대체가 개혁을 하는데 개혁 못 했어요. 마지막 했던 게 뭐냐면 독일은 그나마 민영 병원이 좀 많아서 내가 여기서 답답해서 치료 못 받겠다. 기다리다 지친다. 독일에 가면 그 치료 받았을 때 영국의 메디칼 그 텍스로 독일 병원에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고 제도까지는 만들었어요. 그게 영국이 대처 때 했던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아 할 수 없다.' 이게 이윤 동기가 없는 일을 해 갖고는 도저히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는다. 그래서 만든 게 영리병원, 민영병원이에요. 근데 의사가 다 공무원인데 누굴 민영화를 시켜 주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 그러면 10몇 년인가 아주 좋은 평점을 받은 그 의사들한테 개인 클리닉을 일 주일에 2 번이나 3 번을 열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시스템이 인제 영국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좀 넘어요. 거기는 뭐냐? 자 이제 고소득자가 18% 메디칼 텍스를 내는데 그 민영병원 갈 때는 내 돈 따로 내야 돼. 대신에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왜냐면 뭐 민영병원이니까. 그리고 그 벌면 다 내 돈인데 뭐 굳이 이틀만 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놀지 않고도 하겠죠. 예. 주중에 이틀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그러면 나흘을 여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잘 벌 거 아니에요. 예. 그 의사는 분명히 영리 동국에 있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겠죠. 나머지 3 일은 네. 이쪽 가야 될 때 공무원 병원 가서는 좀 쉬었다 오시겠지. 그게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죠. 당장은 요렇게 가겠죠. 이제 공무원 시스템으로 가면서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가야 될 과에 필수과는 없고 소아과 오픈은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산부인과 예약하기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2,000명 더 뽑으면 그렇게 초등학교 때 가외에서 의과대학 갔던 친구들이 과연 뭐 응급의학 하러 그 길 갈까요? 예. 피부과 하려고 그러겠죠. 피부과 레지던트는 몇 명 안 뽑으니까 대부분 다 뭐 의과대학 졸업하고 피부과 GP로 기업을 하겠죠. 예.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 예상은 그래요. 예. 누가 원하는 거냐고요? 전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됩니다. 대통령이 원하고 장관이 원하고 예. 의료 사회주의를 꿈꾸는 차관이 원하는 일이랍니다. 의사 뭐 아무리 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오늘 신문에 났대요. 예, 2,000명 가까이 사표 썼다고. 뭘로 채울 건지 뭐 알아서 하시겠죠. 힘없는 의사 나부랭이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의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너 피부과에서 돈 벌어서니까 그딴 얘기하지. 이렇게 말하는 한심한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이 50%가 넘는데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예. 똥하고 된장 찍어 먹어보고 구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찍어 먹어도 모르는 인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대가는 예, 아픈 사람이 지불하는 겁니다. 예. 아프지 마시고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